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9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91일 차예요.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84페이지예요. 인간관계를 혼돈하지 않는 법. 삶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관계를 잘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과관계, 삶의 그러니까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에 결정적이래요. 그럼 삶의 본성을 먼저 이해하고 성공에 나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이것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부터 벌어서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과관계를 삶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잘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과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면 삶 전체를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관계를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삶 전체를 새롭게 맥락이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몰라서 그렇구나라는 거가 자꾸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제가 마음을 열고 이제 그전에는 닫았더라면 이제 또 마음을 열고 이제 톡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은 이제 또 아직 이제 닫혀 있는 거를 느껴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친절하게. 옛날에는 내가 탁 했다가 여기 탁 닫혀 있으면 에이씨 하고 있잖아요. 버려버리거나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아직 좀 닫혀 있는데 그냥 닫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냥 반응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제 할도리만 이제 하염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이해하면 수년간 노력하고 힘들게 수고할 때보다 삶에서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안 돼요? 내 신념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내 신념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릴 때 쇼크 받았던 신념도 마찬가지고 또 뭐요? 신념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습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이렇게 그거 벗어나는 거에 시간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신념이에요. 믿음. 그 믿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인과관계가 잘 고찰이 되면 수년간 노력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많이 성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더 되고 의식이 높아질수록 뭔가 이 200 이하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욕망하고 두려움과 욕망, 집착,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 일어나는 일과 여기서 용기를 내서 올라갔을 때, 의식이 올라갔을 때는 일의 성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공부를 좀 더 계속 열심히 하고 세상을 보고 나를 성찰하는 걸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주로 선형적이고 좌뇌적인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인과관계. 어떻게 선형적이고 좌뇌적으로. 선형적인 거는 보이는 관계와 관계성에서. 관계에서 참 좌뇌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습하고 공부했는 그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위에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폰서라고 해요. 근데 스폰서라는 말을 딱 쓰면 스폰서는 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그 단어에도 남편, 아들, 딸, 뭐 이런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내가 딱 가지고 오는 순간에 나는 이제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감옥에 갇히는 게 뭐 올가매서가 아니라 어떤 생각, 신념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스폰서라는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보면 스폰서 하면 도와주고 뭔가 이래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는 있는데 보여지는 선에서는 도와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뭘 도와달라고 하잖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더라고요. 생각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게 제 손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없애야 되나, 뭘 바꿔야 되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 스폰서라는 그 단어를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스폰서라는 그게. 그래서 제가, 아, 스폰서? 아, 스폰서는 도와주는, 아, 저분은 스폰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다. 도와주는 그 스폰서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리더. 그냥 같이 서로서로 리더라면 되는데, 스폰서라고 단어를 붙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근데 그 스폰서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이 일을 소개시켜 준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끝이 이 일을 소개시켜 준 거로 끝이 아니라 이만큼 도와줘야 돼 하는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더 많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충족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 스폰서라는 단어를 스폰서라는 이미지는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백성해 그러고 있잖아. 어떨 때 보면 막 나 좀 도와줘 막 이러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제 어 남편에 대한 것들 남편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를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근데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도 보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엄마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막 그게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본인이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립을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이 이제 봤을 때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의 어떤 그 신념 체계, 그 부분이 신념 체계가 딱 있어요. 엄마는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스폰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 모든 것들이 다 바라는 마음으로 있죠. 제가 이렇게 딱 끊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탁탁 선을 이제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놓아지지 않으면 이제 진짜 놓아지지 않으면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남편에 대한 용서가. 의부증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해진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뭐 좋아할 수도 있지라는 거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만 좋아해야 된다는 게 없지. 나도 누군가를 뭔가 뭐 이병헌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는 아, 이게 선형적인 거, 잔해적으로 입력된, 그러니까 삶에서 입력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컵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만 먹을 거예요. 음료수만 먹고. 근데 이게 컵이 아니라 화분으로 생각하면 뭐 화분으로 활용을 하겠죠. 이제 그런 창의적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신기하게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물건들을 막 집안에다가 막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기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막 컵에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막 쫙 있잖아요. 뭐 화분을 만들어 놓고 화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키 옛날에 이렇게 그 오줌 싸면은 소금 맞고 했던 그 키 같은 거 뭐 주방에서만 쓰는 줄 아는데 요새는 이제 다 막 걸잖아요. 장식품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이신 분들이 선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뿐만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잔해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 느껴지는 게 제가 그런 거예요. 아, 똑똑하다고 입력이 됐는데 똑똑한 게 아니었구나. 똑똑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 40, 50이든 60이든 70이든 모르는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이가 더 많으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나이가 많으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잘못해 하는 거하고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가르쳐 줘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잘못해 못해 하는 거는 어리광 부리는 거고. 그렇죠?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는 또 틀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잔해적으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거. 모든 관계의 하나하나의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 신념을 없애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아침에, 어제였나요? 그저께였죠? 그저께 아침에 병원에 갔을 때 가족력이 있지 않냐고, 위험하다고.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신념. 아빠는 심근경색이 있었어. 고혈압이야, 당뇨야. 이걸 갖고 오니까 제가 뭐야? 가족력을 갖고 믿고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제가 몸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관리하는 거야. 그게 나는 건강해.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하면 나는 건강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에요. 신념체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져야 된다는 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A, B, C를 봅니다. A는 A 때문에 B가 나오고 B 때문에 C가 나온다라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 자기들이 본 일에 어떤 개념 내지 발상을 투영하고는 자기들이 본 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발상을 투영을 한다는 거죠. 투영을 하고는 그 일이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으면 A, B, C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누구랑 톡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전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있죠. 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나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화날 거리를 찾아요. 기분 나빠서 와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한테 화가 나요. 그리고 또 그 화나는 걸 또 가지고 오면 또 길 가다가 또 다른 사람, 화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지고 돌부리에 걷어차였으면 내가 잘못 못 보고 한 거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얘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 만났을 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다가 가서 내가 돌부리에 부딪혔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탁탁탁탁 끊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다 돼서 연결돼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거고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를 하고 이건 없애고 친구는 그냥 즐겁게 만나라 그랬더니 친구는 즐겁게 만났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데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치유사 이제 시크릿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변에 몇 분들한테 내가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똑바로 안 하잖아요. 제가 바라는 마음대로 뭐 화가 나요. 150에. 근데 욕망을 바라는 마음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냥 뭐 화가 안 나요. 근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화는 안 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아 이분들에 대한 욕망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내려놓는데 그것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라는 건 저들한테 붙어 있는 거를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제가 바라고 있던 그 욕망이 여기서 내려진 거예요. 저한테 내려진 거지 저한테 내려져서 저기 A, B 다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른 C한테도 욕망이 내려지고요. D한테도 욕망이 내려지더라는 거죠. 그게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는 A 때문에 B 때문에 Z 때문에 막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이래서 그랬지 얘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이게 완전히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막 써요. 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신념을 찾아서 계속 외부에서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질문하고 왜 그런 건지 왜 밑으로 내면으로 더 적어 보면서 들어가 보면 이제 해답이 더 나오고 제 맥락을 같이 계속 하게 되면 점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인과관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 다른 사건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이기에 한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이 뒤따르게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데 인과관계란 사건들이 끝없이 이어져 꼬리를 물면 끝없이 사건이 이어져서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 B는 C를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과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연쇄는 덫이나 비좁은 상자처럼 제한된 패러다임에서 인지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지나치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선택권이 지나치게 어떻게 쪼그라들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0 이상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비이원적인 차원, 선형이 비선형적인, 선형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500 이상, 499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랬는데 500 이상으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은 안 보이거든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499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호킨스 박사님께서. 이런 생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르게 들리지만 틀린 건 마찬가지인데다가 부족한 이해가 근거한 점도 마찬가지인 발상도 있습니다. 우연이나 운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발상입니다. 우연이나 운으로. 그래서 운이 좋다든 운이 나쁘다든 그 속뜻은 같습니다. 운이 좋다는 뭐야? 운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게 밑에 또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운이 나쁘다도 운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속뜻은 운이 좋다는 운이 나쁘다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우주가 무질서한 혼돈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는 무질서한 상태래요. 혼돈 상태. 우리는 혼돈 상태에 있다. 근데 내가 믿는 게 철저하게 맞는 것 같이 보인다. 맞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혼돈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관점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내 관점이 제한되어 있어서 혼돈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기도 해서 너무 가까이 보면 그 점만 보이죠.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얼개와 설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엄마가 사랑으로 키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또한 이제 엄마도 마네킹,
그죠? 엄마 마네킹이 생명력이 들어온 게 신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거, 사랑을 주신 거,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한 거. 그래서 평생 엄마를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이 안 낳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3명이든 5명이든 다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안 쓰이는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다 쓰이거든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저도 이제 셋 다 신경이 다 쓰여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나만 안 사랑해. 나만 안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한된 거, 선형적인 거, 어릴 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막 어제도 막 달려오셔서 막 보면은 진짜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근데 오히려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더라면 더 엉망으로 옆길로 갈 수 있는데, 그쪽을 믿고 따르면 옆길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 거기서 안 도와줬다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게 제가 보니까, 제가 요새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일 잘할 수도 있는데 내 신념에 걸려서 안 본 거죠. 신념이 이제 두려움이 있는 상태, 엄마가 날 버렸어? 버려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동생한테 옆에 엄마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교되면서 나는 열등감이 생겼죠. 나는 하찮은 존재인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어떻게 동생을 선택을 하고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단 말이야? 어린아이가. 그래서 비교하면서 열등, 나는 별 볼 일 없는 애야. 동생이 더 나은가 봐.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기 시작을 하면서 열등감이 자극이 됐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결국은 버려질까 봐.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이제 정말 해결이 막 안 됐었던 부분이 너무 똑똑한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똑하다고 제가 보고 씌워놨던 거예요. 뭐 어떤 한 분야에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똑똑한 거는 뭐야? 보이지 않는 이 비선형적인 거에서 지혜롭게 하는 게 더 똑똑한 거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뇌에서 움직이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삶을 사는 거는 이 자뇌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똑똑함보다 지혜로움, 삶의 경험, 지식과 삶의 경험의 어떤 가치, 삶의 경험에서 의식이 높은 상태가 되었을 때가 엄청난 지혜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삶의 이 경험, 의식이 높은 상태 있잖아요. 우뇌가 발달이 된 이 상태보다 지식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말을 잘하면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걸렸던 것들이, 열등감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난 척하면서 막 같이 막 그럴 때는 안 보는 거죠. 너 혼자 해봐 그럼 너는. 속에서는 뭐야? 그래 너 혼자 해봐라 되는가. 이제 막 복수심이 불불 끓는 거죠. 복수심이.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똑똑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어,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인데 말을 막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인형인 거예요. 인형이 말을 막 해요. 뭐가 아는 단어만 나오면 따다다다다다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열등감이라는 게 자극이 됐는데, 뭐지? 제가 똑똑해. 그래, 너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 잘났다는 뭐죠? 아, 감정이 기분 나쁜 거야.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 해봐. 그럼 뭐야? 나는 그 나보다 네가 더 잘났어. 그럼 나는 어떤 감정이에요? 네가 더 잘났으면 나는 뭐예요? 쟤보다 못하다. 쟤보다 못하면 나는 또 뭐예요? 쟤보다 못하다는 거는 내가 비교하고 네가 더 잘났어. 나는 못해. 열등감이 작동이 되죠. 네가 더 잘났잖아. 나는 못하잖아. 열등감이 작동되는 거는 어릴 때 동생과 오빠하고 비교돼서 동생 옆에 있을 때 엄마가 비교가 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나는 버려질까 봐라는 거를 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또 알아지면서 이게 아 그냥 나 혼자의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걸 보고 이랬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다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요즘에. 상대방은 뭐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만 편해지면 된다라는 거죠, 우선. 안 얽혀야 된다. 나는 그냥 A, 그 사람은 B, B는 B고 A는 A고 다른 것이다. 근데 뭐예요? 내 것 때문에 여기에 엉쳐져 가지고 그냥 막 같이 혼돈의 상태에서 그것만 보고 혼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물리적,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도의적, 영적 수준을 망라해 모든 수준에서 진실인 우주의 법칙은 만물은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주 밖에서는 존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혼돈 상태처럼 보이는 바에 대해서는 그 고유한 정서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편이 제일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혼돈 상태처럼 보이는 바는 뭐예요? 명확하게 그 고유한 질서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돈되어 보여서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엄마는 그냥 동생을 낳았을 뿐이고 어리니까 케어를 해야 되고 나는 이제 모유를 끊고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사랑하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사랑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사랑했는데 에고는 그 욕심이 많아서 나 혼자 독차지해야 되고 나눠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 갖고 안 갖고가 없다는 거죠. 엄마는 사랑을 다 각각 주셨다라는 거. 근데 주셨는데 또 뭐예요? 나는 엄마를 통해서 그 신의 사랑을 받았고 결국은 또 뭐예요? 내가 나도 엄마를 통해서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신의 사랑을 나도 마네킹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는 거는 신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따로 각자가 되어 있는데 연결이 막 이제 가족 관계라는 것 때문에 막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혼돈 상태로 막 오는 거예요. 이 각각 틀리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혼자 그냥 화가 났구나. 이제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되니까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차가운 것 같은 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그게 현명한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내놓은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어떤 리드미컬한 상태와 내적 질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보이는 속에서도 내적인 어떤 그 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선생님이 영화 제작도 해보셔가지고 영화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게 디즈니 만화를 제작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번 유튜브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만화 제작하는 과정 그런 거. 옛날에 저는 필름 하나하나에다 그림을 완전 있잖아요.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에 그걸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해서 쭈루룩 하니까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그거를 제작해서 하는 걸 정말 유심히 본 적이 있어서 선생님 강의를 해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좀 이해가 그러니까 먼저 이해가 되어야 라고 해서 의식의 이 차원으로 이게 이제 좀 경험하는 게가 이제 이해를 해야 경험을 하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경험은 했는데 경험과 이해가 같이 돼줘야 돼요. 제가 2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막 열심히 옛날에 10년 동안 경험한 게 있었어요.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성공은 당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경험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만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타인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쟤는 왜 저렇게 안 돼? 이게 의식과 이런 것도 틀리고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해를 하려면 이해도 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 어떤 한계가 있는 거에서 말고 이 사업적인 권리 수입을 받는다면 이쪽에서 경험과 이쪽에서 경험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와 경험이 같이 됐을 때 훨씬 더 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더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기분 나쁜 게 뭐지? 빨리 적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적어보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연결되었을 때 부딪히는 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것도 없는 거거든요.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혼돈 상태에 있다는 거.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변에 불편한 것들은 다 적어서 해결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시고 네, 시작.